저는 지금 미네르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준비 중에 있는 김문섭이라고 하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미네르바가 자체 이제 제작을 한 온라인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많이들 쓰시고 계실 줌의 엄청난 상위 버전? 큰 차이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첫 번째는 참가자들의 소통 방식을 다양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줌 같은 경우도 마이크나 채팅 같은 걸 통해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모티콘? 그러니까 뭐 채팅창 이모티콘이 아니라 실제로 버튼을 누르면 저희 화면에 이모티콘이 뜨게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체크 표시, X, 그다음에 손들기, 소규모 그룹 회의를 하다가 질문이 생겼다 라고 하면 저희가 질문을 하는 저희는 키도 있거든요. 그럼 손을 들게 되는 아이콘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보시고 들어오세요. 뭐 이런 버튼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작은 규모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이 지금 이 순간 어떤지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차이점은 교수님들이 퍼실리테이팅을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로 일단 수업 전에 이야기를 드리면 타임라인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미리 그 수업이 진행될 타임라인을 짜놓고 각 타임라인에서 쓰일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어떤 슬라이드 같은 걸 미리 등록을 해놓을 수 있어서 수업 도중에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글 뭐 닥스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기능들은 전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도중에는 투표도 진행하실 수 있고요. 투표에 기반해서 결과물을 뭔가 차트로 보여줘가지고 누가 어떤 대답을 했고 그걸 왜 했는지 같은 것도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에 누가 대답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간 낭비가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손을 안 들면 포럼 자체에서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 다른 화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기간 이상 뭐 얘기를 못한 사람이라든지 그냥 클릭만으로 바로바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끝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평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발언한 시점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다시 이걸 돌려보시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학생에게 피드백을 남길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들. 프리클래스 워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는 거꾸로 학습을 전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미리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달받게 됩니다. 수업 자료는 보통은 이제 논문이나 서적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수업에 따라서 시청각 자료가 되기도 하고 온라인 기사나 칼럼 같은 경우가 주어지기도 해요. 이거는 전적으로 교수진들에 의해서 엄선된 자료들이고요. 교수분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 업데이트 하시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빠르면 뭐 한 달 전, 느리면 2주 전쯤이면 그 자료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자료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전달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저희가 그 자료를 전부 다 읽지 않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골라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꾸로 학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학생들이 그걸 안 외우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세요. 그래서 미네르바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프리클래스 워크를 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관식 퀴즈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수업 시간에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발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언제든 이 친구가 프리클래스 워크를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그 순간 결석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세요. 근데 저희가 한 학기에 한 수업당 결석이 최대 3번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고, 그 3번 이상이 넘어가면 뭐 단순히 그냥 징계 처리뿐만이 아니라 재수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심해질 경우 퇴학 공고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석 처리만 된다고 끝이 아니고요. 결석 처리가 된 수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 전체 녹화본을 다시 돌려보고 이거에 대해서 또 주어지는 또 작은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완수를 해서 교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결석을 보충했다? 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시간을 다 따지고 보면 차라리 수업을 들어가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는 세이브가 되는 거라 결석을 쉽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업 자체 구성은 저희 1학년부터 석사까지 모두가 동일한 구조예요. 1시간 반 길이고요. 구성은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늘의 수업에 대한 소개, 오늘 뭘 배울 건지, 그리고 어떤 목표들이 있는지 먼저 교수님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거꾸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 거꾸로 학습 제대로 해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퀴즈가 잠깐 있어요. 이제 저희가 미리 읽어온 수업 자료 중 일부를 사용을 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대규모 토론이 한 번 있고 소규모 그룹으로 쪼개져가지고 하는 소규모 토론,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모든 걸 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서로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를 얘기하는 토론이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쉬고요. 나머지 아직 사용하지 못한 수업 자료를 사용해서 또 똑같이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토론이 또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수업 전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갈무리용, 뭔가 회고용 퀴즈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수업 마지막에 보통 그래도 한 5분 정도 남아 계시는 편이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또 따로 그 별도 질문 시간 1시간 정도가 일주일에 좀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곧 닥친 과제가 있다 하면 심지어 시간을 추가하기도 하세요. 본인 스케줄 조정하셔서 최대한 일방향적인 걸 배제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시간보다 학생이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제 보통 렉처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그냥 자료로 대체되어 있고요.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읽고 수업에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뭐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배웠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이 자료를 기반으로 애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는 있긴 한데 그거 역시도 그러니까 누가 이해했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다른 학생이 설명하게끔 유도하시는 편이고 그걸 제외한 다른 수업들은 거의 그냥 교수님이 렉처 하시는 경우는 없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역량 기반이지 뭔가를 정해져 짜여져 있는 정보를 주입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서 토론이죠. 네, 전부 토론이죠. 저희는. 모든 게 미네르바 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원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본 정보, 두 번째는 미네르바 자체에서 이제 기획한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6가지 성취,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정보라고 하면 진짜 그냥 인적사항 적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점은 고등학교 성적,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성적 제도, 나라별로 성적 제도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네르바 자체에서 디자인한 시험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IQ 테스트랑 비슷한 형식의 시험이에요. 총 6가지 영역이 있고 독해, 작문, 창의력, 추론, 수학, 말하기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IQ 테스트도 그렇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풀면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거긴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좀 까다롭긴 한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즐겁게 자기는 시험을 봤다 라고 얘기하긴 해요. 마지막은 이 6가지 성취,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이후에 삶 동안 자기가 이룬 성취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6가지를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뭐냐면 한 가지는 글자 수 제한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진짜 짧고 명확하게 자기가 이룬 것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 자체에서 굉장히 이 성취 자체를 수치화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 모든 성취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증인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신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뭔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6가지의 성취를만 적을 수가 있어요. 뭐 1학년이 기초 과정이었다면 2, 3, 4학년은 조금 더 응용의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HC를 뭔가 특정 분야에 맞춰서 특정 산업 분야에 맞춰서 응용하게 되는 걸로 학습을 하게 되고 저는 그중에 경영대의 브랜드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사회과학대 사회 디자인 이 2가지 전공을 선택해서 복수 전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전공만 정했다 뿐이지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전공의 개념이 무의미해요. 그냥 원하는 수업을 그때그때 자기가 골라서 듣고 특정 학교 이수 조건만 이제 충족이 되면 졸업을 할 때 그냥 그 학교를 약간 가지고 나가는 느낌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렇게 정했지만 언제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더 필요한 수업을 듣게 될 수도 있고요.